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속담 중에 밥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개밥의 도토리, 그나물의 그 밥 등 지금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밥에 대단히 집착하는 문화가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영상은 조선시대의 어마어마한 먹방 클래스와 또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드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19세기의 평범한 조선인의 밥상입니다. 인터넷을 아주 대단하게 떠들썩했던 사진인데요. 저 밥그릇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먹는 공기밥의 4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두 번 놀라게 되는데요. 첫째는 엄청난 밥의 양과 둘째는 저렇게 먹었는데도 조금 야인 듯한 저 사람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기이할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요. 15세기에 저술한 용제총화의 기록에 보면 가난뱅이는 빚을 내서라도 실컷 먹어대고 관료들은 하루 3끼 꼬박꼬박 술을 마신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었길래 그럴까요? 15세기 이극돈의 말을 빌리면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을 한 번에 먹어치운다고 했고 18세기 실학자인 이익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은 천하제일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 사람의 한 끼 식사량은 성인 남자는 한 끼에 7에서 8호, 여자는 5호, 그리고 어린아이는 3홉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1홉은 600cc로 반 공기의 쌀의 분량입니다. 즉 성인 남자는 지금의 밥그릇을 기준으로 4공기를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조선에 불시착하여 14년간 조선에서 생활해왔던 하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저서인 하멜 표류기에 보면 조선 사람들은 명랑한 성격을 지닌 엄청난 대식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인 여행가 비숍은 한 사람이 3, 4인분을 먹어치우고 복숭아 30개가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마치 짜고 말하듯 조선인의 먹방에 놀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한말 선교를 위해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엄청난 양의 고봉밥에 밥상을 받고 난처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대식가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엄청난 노동 강도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구름과 산지였던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오로지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했던 시절에 큰 에너지가 소요됐을 것이며 또한 백성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기에 지금처럼 중장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과 비교해서 오로지 강도 높은 육체노동으로 연명해야 했기에 많이 먹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먹을 기회만 있으면 미친 듯이 먹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족한 쌀 생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밥하면 쌀만 생각하는데 사실 쌀이 많이 부족했던 그 옛날에는 주로 잡곡밥 위주로 식단이 차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곡이라고 하면 보리밥, 콩밥, 조밥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흥부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흥부아들이 고깃국에 이 밥을 원 없이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푸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밥은 쌀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쌀 농사가 30%였고 70%가 밭농사였다고 하니 쌀의 가격은 잡곡보다 4배가 비쌌고 또한 잡곡은 영양가도 부족하고 찰기도 부족해 금방 소화돼서 많이 먹어도 늘 허기진 생활을 했으니 양으로 때우는 모양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단백질 부족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 조상들은 단백질을 보충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고기라고 해봐야 겨우 소, 돼지, 닭, 개 등일 텐데요. 소는 농사일을 돕는 가장 큰 도움이었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축이 금기되어 있었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돼지나 닭은 잡아도 금방 상하였기에 잡는 즉시 바로바로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겠습니다. 반면 한 번에 대여섯 마리를 낳는 개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보신탕이 상용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탕을 즐겨 먹는 민족 중에 우리 한민족을 들 수 있는데요. 보신탕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로지 생존을 위해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단백질이 부족하니 공유로 보충할 수밖에 없었고 식사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온입니다.
해서 오래 저장해 먹을 수 있는 명태나 육포 또는 꽃감 등의 음식들이 대체 식품으로 자리 잡았고, 또한 김치, 된장, 젓갈류 같은 발효 음식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생과일 같은 음식은 상해서 버리느니 있을 때 먹어둬야 한다는 음식의 풍조들이 대식가의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노동량이 많은 농번기 때는 하루에 3끼를 드셨고, 한가한 농한기에는 하루에 2끼를 드셨다고 합니다. 음식이 있을 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폭풍 먹방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과 칼로리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즉 영양가 없이 배만 채웠다는 얘기죠. 식이법이 발달했던 그 시절에 기생충과 같이 동거했을 것이고, 많은 양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많이 먹었어도 살이 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험난했던 그 시절을 살아내신 우리 조상님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애잔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